폴란드가 한국에 육공군 무기 다사가네. 그런데 해군 무기가 없다는 게 아쉽다. 우리 무기를 판매했을 때 우리 무기를 사가는 나라는 전쟁을 일으키면 은 안 되는 조건으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나라가 침략을 당했다면 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날의 무기를 계속 공급해주는 걸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동맹이 되는 것이지요. 미국 무기는 갑질에 고통을 받는 나라가 많아서 한국 무기에 밀리게 되어 앞으로 한국 무기가 대세로 자리 잡을 겁니다. 또 너무 믿으면 바이든할 배처럼 보여 갑에 신전에 나가. 최근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계약한 K2 전차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의대 의치대 한의대 현대로템 공장에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며 K2 전차 폴란드 객 필러 출고식이 열렸는데요. 해당 기념 행사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육군 군수사령관 등 국내 주요 관계자들은 물론 만시의 이 야브온스키 폴란드 육군 사령관 피울터를 오스타셰프스키즈한 폴란드 대사 등 폴란드 관계자들도 자리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군사 전문 방송에서 한국의 방산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콘텐츠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미국 군사 전문가가 만든 K2 전차 관련 영상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의 명품 장갑차인 레드백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는 K2 전차 폴란드겔 필러 출고 기수가 힘차게 깃발을 흔들자 K2 전차 10대가 열을 지어 빠른 속도로 진군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늘에서는 꽃가루가 휘날리고 사방에서는 추호와 함께 연신 학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차들은 정차한 뒤에도 제자리에서 순식간에 방향을 트는 움직임을 선보이는 등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에서 개필러란 구형 전차와 차기 도입될 신규 전차 간의 공백을 메운다는 뜻인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와의 1차 계약분 180대 중 10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물량을 우선 수출하여 폴란드군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긴급 소요 및 폴란드형 K2 전차 980대에 대한 4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8월에 1차 인도분인 180대에 대한 수출 실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 폴란드의 경우가 처음인데요. 흑표라는 별명을 가진 K2 전차의 엔진 출력은 1.500 마력으로 포장도로는 시속 70km, 비포장도로는 시속 5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장전 장치가 적용된 120mm 활강포와 12.7mm K6 기관총 7.62mm 돌축 기관총이 함께 장착돼 있으며 탄약수가 필요 없어 K1 전차보다 한 명 줄어든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수출로 양국 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지고 향후 관계에도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품질과 성능을 보장해 전기의 물량을 공급, 폴란드의 자주 국방에 기여하겠다고 그 감회를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기념 행사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육군 군수사령관 등 국내 주요 관계자들은 물론 만시의 이 야브온스키 폴란드 육군 사령관 표 트고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등 폴란드 관계자들도 참석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K2 전차는 인수검사 등 절차를 거친 뒤 폴란드의 기갑부대에 배치될 계획인데요. 우리의 K2 전차가 최전선을 지키며 폴란드 국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분야 협력은 급속도의 진전을 이뤄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의 방산 체계가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또 장기적으로 폴란드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무기의 수출 소식에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산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군사 전문 방송이 콘텐츠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군 해병대 공군의 무기 군사작전 기술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하는 미국 유튜브 채널인 밀러테리 업데이트 채널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영상을 올려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한국 전투 탱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은 대한민국 군대 구성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되는데요.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해 첨단 주력 전차가 필요했고 새로운 시리즈로서 XK2 프로그램을 통해 흑표 K2 전차가 주력 전차로 개발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영상에서는 K2 전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전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K2 전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2 전차에는 수중 스노클이 장착되어 있어 최대 42m 길이 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방수 시스템은 설정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탱크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주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약 7초 만에 시속 32km까지 가속할 수 있는데요. 또한 60도의 경사를 오를 수 있으며 최대 13m의 수직 장애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에는 고르지 않은 표면에서 움직일 때도 이동 중에 발사체를 장전할 수 있는 자동 장전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120mm 주포는 분당 약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총 40발의 다양한 포를 발포하는 흑표 전차는 연속 3분 동안 적에게 지옥을 선사합니다. 1. 총 16발의 포가 자동 장전이기에 저장되고 24발이 전차 내부에 저장되며 다양한 탄약을 발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에는 자체 개발 및 개선된 텅스텐 APF-SDS 키네틱 에너지 관통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관통기는 이전 세대의 텅스텐 탄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관통 성능을 갖습니다. 미국 M830A1 HAT-MPT와 유사한 탄약으로 지상의 인원 비장갑 및 경장갑 차량, 저동 비행 헬리콥터 등에 사용할 수 있죠. 또한 포탑 전면의 양쪽에 장착된 VRSS 유탄 발사기는 흑표 전차의 방어벽을 보충해 줍니다. K2 전차의 MBT는 전면의 운전석 중앙에 전투실, 후면에 엔진 및 변속기가 있는 전통적인 배치를 갖고 있으며 K2 장갑은 미지의 합성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을 사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K2 전차의 시스템 보호 장비로는 미사일 접근 경고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포탑에 장착된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례로 들어오는 발사체를 삼각 측량하고 전차 승무원에게 즉시 경고하며 광학 적외선 레이더 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VRSS 유탄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킬 때 미사일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레이더는 미사일을 추적하고 표적화하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에는 레이더 경고, 수신기 RWR와 레이더 방해기는 4개의 전체 베어링 레이저 경고, 수신기 LWR도 있습니다. 전차 차량에 색이 칠해지면 승무원에게 경고하며 컴퓨터는 빔이 나오는 방향으로 VLSS 유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과거 토 그놈 MT833 디젤 엔진으로 구동됐지만 신형에는 현재 사용권으로 제작된 독일 MTU 883 디젤 엔진과 행크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완전 자동 변속기에는 5개의 전진 기어와 3개의 하진 기어가 포함됩니다. K2 전차의 서스펜션은 6개의 이중 고무 타이어 로드와 구동 스프로킷이 있는 트랙 리턴 롤러와 아이들러 양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스펜션 상부는 장갑 스커트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트랙의 모든 보기 대차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인단 서스펜션 유닛이라는 고급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장치로 전차가 무릎을 꿇듯 주포의 각도를 마이너스 10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기존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 및 특품 센서와 함께 포탑의 전면 호에 배치된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시스템에 연결된 고급 화력 제어 시스템 FCS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열광학을 사용하여 최대 9.8km 범위의 특정 표적을 획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고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승무원은 이동하는 동안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공비행 항공기와 효과적으로 교전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의 포수 조준경은 KGPS를 포함하고
지휘관은 국군 지휘관의 파노라마 조준경을 갖추고 있으며 시스로부터 주탑과 포 통제권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핵생물 화학 보호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는데요. 탄약실에는 탄약 폭발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분출 패널이 장착되어 있고 내부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하도록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며 전차가 위험한 환경에 들어가면 대기 센서가 승무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이렇게 공격 및 방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기능을 갖춘 K2 전차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어 한국의 명품 장갑차인 레드백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다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폴란드가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속 비올 SUK의 보안 수단으로 한국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26일 폴란드 육군이 레드백을 시범 운용하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백은 호주 수출용으로 개발된 장갑차인데요.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진 고성능 장갑차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 군용 레드백을 도입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이어 전해지는 한국 무기의 수출 소식에 그 위용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한국 방산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계속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좀처럼 행보를 예상하기 힘든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 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가 매일 강대국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행보가 가능한 것은 엄청난 인구를 중심으로 현재 중국의 역할이 인도로 넘어갈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애플은 얼마 후 출시될 아이폰 14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삼성도 2026년까지 인도에서의 스마트폰 생산량을 1억 800만 대로 증설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얼마 전 인도의 영향력을 체감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식량난이 예고되자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내수 식량 문제를 이유로 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당시 세계 곡물 가격은 더욱 폭등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인도의 행보는 미국마저도 쩔쩔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서방국들의 대러 제재로 러시아산 석유가 남아돌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과 함께 러시아산 에너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를 더욱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지난 한 달 동안만 러시아 선박 최소 7척이 인도 항구를 드나들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현재 인도는 미국과 유럽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교역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에서 4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300% 늘었고 같은 기간 석탄 수입은 345% 증가했습니다. 이에 포린 폴리시는 인도가 계속 러시아와 교역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려 노력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묶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서방국들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와의 교역을 중단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인도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도가 쿼드라고 해도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이기 때문에 인도가 러시아와 교역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물론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배운다는 문제가 있지만 인도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에는 상당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 인도는 자국의 안보를 러시아산 무기로 채운 나라로 유명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인도는 러시아제 첨단 방공미사일 S-400을 접경 지역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도 정부의 한 관계자는 S-400 첫 포대가 펀자부주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며 이 포대는 파키스탄과 중국의 공중 위협 모두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에는 적대적인 동시에 러시아와는 교역을 계속하고 있는 인도는
국제 정세를 따지며 외교하기보다 그냥 자신들의 국익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한편 중국은 인도가 대놓고 적대적으로 나오자 최대한 인도와 화해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지난 인도, 러시아, 중국 3자 회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3국은 G20 브릭스 등 다자기구를 통해서도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인도에 우호적인 것은 중국은 인도로 인해 쿼드의 약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가 중국과는 사이가 안 좋지만 사이가 좋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인도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처럼 인도와 화해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대만 침공을 수월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인도는 대만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어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러중이 개최하는 군사훈련에 인도가 참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인도의 참여가 상당히 반가운 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의 참가 인원이 상당히 줄은 상황에 인도가 참여하면 그나마 규모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9. 특히 중국은 다국적 훈련 사상 처음으로 6회 03군을 동시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인도를 향해 반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군사훈련에까지 참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반면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인도의 군사훈련 참가를 새로운 발판으로 삼으려는 모습인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을 이기고 싶어 했으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우방 국가들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는 국가들이었기에 러중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한 인도가 군사훈련에 참여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인도의 군사훈련 발표가 나오자 중국 네티즌들은 인도의 결정은 현명하며 중국이 인도를 지켜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인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앞서 지난 3월 2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왕 부장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중국과 인도 외교부의 입장이 다르다며 왕 부장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인도의 반응은 냉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왕이 부장은 자이 샹카르 장관에게 양국 간 국경 분쟁 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자이산 카르 장관은 협정을 위반하고 대량의 군대가 그곳 국경에 주둔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관계 개선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왕이 부장의 인도 방문 성과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중국 외교 관계자는 왕이 부장이 인도에 도착한 것 자체가 그가 인도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인도가 러시아와 사이가 좋아 보이자 중국은 인도를 방문했지만 중국에 대한 적대심이 거세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전문가들은 인도는 자신들만의 국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도가 러중과 군사훈련을 한다고 해서 러중에 유리한 국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 최근 인도 국방부가 중국을 놀라게 하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됐습니다. 현재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에 무기를 배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무기들의 크기가 커서 히말라야 구석을 지나는 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인도는 당시 히말라야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부터 삐걱거렸지만 중국은 첨단 장비로 무장하며 인도에 불리한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인도는 한국의 K9 자주포의 추가 수주 발표를 시사했습니다. 무기 전문 매체 디펜스 포스트는 인도 육군이 현재 운용 중인 105mm 견인포를 교체하기 위해 정부 측에 새로운 무기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이러한 발표에 중국이 놀란 이유는 원래 인도는 러시아의 전차를 수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도는 러시아의 전차를 수입하려 했으나 어떠한 이유로 포기하고 한국산 K9 자주포 추가 구매로 경로를 정했는데요. 이처럼 인도가 러시아 무기가 아닌 한국산을 구입하자 미국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입니다. 인도가 러시아의 무기를 수입하지 않게 하려면 미국의 무기를 제공해주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하지만 현재 미국 내에 무기 재고가 풍부하지 않아 부담인데 한국산 방산을 수입하니 안도감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인도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한국이 모두 충족시켰다는 것인데요. 인도 육군은 북부 산악지대에서 사용했던 기존 견인포를 대체하는 만큼 최대 5,500mm의 고도에서 기동해야 하며 영하 20도의 낮은 온도도 견뎌야 하는 조건들이 포함돼야 했습니다. 또한 모든 탄약을 발사한 후에도 산악도로와 트랙을 달릴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사거리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관성 항법 시스템 기반의 조준 장치 등이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